네, 자 저희가 그러면 지수별로 뉴욕 증시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지수별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 그에 따른 지수에 영향을 미쳤던 외신 소식들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로 넘어갑니다. 어이즈 앵커 그리고 우성무 기자 두 분 전해주시죠. 네, 글로벌 마감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루를 쉬고 한 주를 출발한 뉴욕 증시의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뉴욕 3대 지수는 모두 2% 이상 오르면서 반등의 힘이 강하게 나타났는데요. 마감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가 2% 넘게 오르면서 16,492포인트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도 2.5%의 강세, 이와 더불어서 나스닥 지수도 랠리에 동참했는데요. 2.7% 오르면서 4,811포인트 선에 종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3대 지수 가운데 다우지수부터 이야기를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장을 쉬고 출발했는데 다우지수 갭상승 출발하면서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글로벌 투자 심리가 일단 긍정적인 흐름을 나타냈었는데요. 어제 중국 증시가 수출 지표 발표가 됐었죠. 이 수출 지표가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2달 연속 마이너스를 이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장 막판에 힘이 받으면서 2.9%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단은 재료로 보면은 추가 부양 조치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와 더불어서 중국 증시에 서킷 브레이커가 도입되는 등 변동성 규제 조치가 생기면서 증권시장 안정성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반영됐다는 것 호재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더불어서 유로존에서도 좋은 소식 들려왔는데요. 2분기 성장률이 분기 대비 0.4% 증가로 상향 수정된 것 역시 유럽 증시의 랠리의 호재로 반영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글로벌 투자 심리가 일단 좋았었고요. 여전히 시장은 9월 FOMC 회의에 대한 경계 심리가 지속이 되고는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몇몇 글로벌 IB들, JP모건체이스와 골드만삭스 그룹에서는 이달 금리 인상이 힘들 수도 있다. 12월로 연기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한 것,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을 다소 누그러뜨리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주 주간 단위로 다우지수는 3% 넘는 낙폭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오후장에서 고점이 만들어지면서 거래를 마감 지었습니다. 다우지수 종가는 2.42% 오른 16,492포인트 선으로 형성이 됐습니다. 이어서 S&P 500 지수도 점검해보면요. 비슷한 흐름으로 전개가 됐습니다. 전약 후강의 패턴을 보이면서 곧 오후장 들어서 조금 더 강한 패턴을 보였는데요. 대형주 전 섹터가 지수의 랠리를 이끌었습니다. 특히 기술주와 바이오 종목들이 재차 랠리를 이끌었다는 점에서 모멘텀 주식들이 오랜만에 시장을 주도했다는 점 이날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날 2.5% 오르면서 S&P 500 지수 1969포인트 선에서 거래를 마감 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스닥 지수입니다. 이날 대표적인 IT 종목들 힘이 강했었고 특히나 반도체 종목들이 강한 랠리를 이끌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좋았던 건 바이오테크 인덱스인데요. 이날 4% 이상 오르면서 장 후반까지 고점 높인 것 지수의 호재로 반영됐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2.73% 오르면서 4,810선을 회복했습니다. 3대 지수가 가뿐하게 오른 모습입니다. 자세한 내용들 외신통에 들어보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간밤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통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날 이 유로존의 2분기 경제가 개선됐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유럽 증시 상승 마감했는데요. 이것이 뉴욕 증시에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월스트리트 저널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유로스타트는 유로존의 2분기 GDP가 전분기 대비 0.4%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유로스타트의 잠정 GDP였던 0.3%보다 0.1%포인트 개선된 것인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도 1.5% 성장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잠정치였던 1.2%보다 개선됐습니다. 유로존은 올해 1분기에도 0.5% 성장하면서 2년 만에 최고 성장률을 기록했었는데요. 2분기 성장률은 1분기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여전히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특히 수출이 증가하면서 유로존의 2분기 GDP가 상향 조정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유럽중앙은행 ECB의 경기 부양 조치 덕분에 소비도 늘어났고 저유가에 힘입어서 앞으로 경기 개선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또한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번 지표가 유럽중앙은행 당국 관계자들을 놀래킬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지난주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유로존의 경제 성장률 전망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으로 내다봤기 때문입니다. ECB는 올해 유로존 경제 성장 전망치를 기존의 1.5%에서 1.4%로 낮췄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GDP가 예상보다 개선되게 나오면서 일부에서는 ECB가 더 이상 부양책을 내놓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전문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저널은 지표 호조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기 둔화 등의 우려 등으로 ECB가 추가 부양책을 펼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와 함께 이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진 건 역시 이날 증시의 호조로 작용했는데요. 특히 연준 전문 기자로 유명한 기자죠. 이 월스트리트저널의 존 힐센레스 기자가 9월 금리가 동결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 기사톡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월스트리트저널의 연준 전문 기자인 이 존 힐센레스 기자는 기사를 통해서 9월 금리 동결을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힐센레스 기자는 존 윌리엄스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와 몇 시간 동안 인터뷰를 가졌다고 하는데요. 이 인터뷰에서 윌리엄스 총재가 달라진 점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이 윌리엄스 연은 총재는 미국의 고용시장이 완전 고용에 다달랐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했고 또 금리 인상을 위한 준비가 됐다는 의견을 강조했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힐센레스 기자와 인터뷰에서는 금리 인상을 해야 하는 이유와 또 해서는 안 되는 이유, 양쪽의 의견을 모두 다 제시하면서 질문에 대한 뚜렷한 답을 주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과거의 연준 관계자들은 이 금리 인상 등과 같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투자자들을 준비시키려고 노력했지만 지금 연준 관계자들은 모든 옵션이 열려 있다는 것만 확인시키고 시그널을 주지 않고 있는데요. 따라서 시장에서는 이미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낮게 보고 있는 상태라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지난 금요일 기준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은 연준의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28%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연준 내부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윌리엄스 총재가 아무런 신호를 보내지 않았다는 것은 9월 금리 인상이 없었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기자는 덧붙였습니다.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뉴욕 증시의 지수별 흐름과 또 증시에 영향을 미쳤던 외신 소식들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지수 내 구성 종목들, 개별 종목 마감 상황은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주요 종목 마감 소식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 종목별 외신 소식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황센터로 넘깁니다. 어이즈 앵커 우성문 기자 계속해서 전해주시죠. 네, 다우지수 구성하고 있는 30개 구성 종목 움직임입니다. 전 종목이 모두 상승했고요. 종목 상승의 힘도 강했습니다. 종목별로 나열해본다면 이 제너럴 일렉트릭스가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월마트와 화이자, 인텔과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골드만삭스 그룹과 마이크로소프트까지 제조와 소매 판매, IT 전 종목에 걸쳐서 상승 랠리가 펼쳐졌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 다시금 체크해 보겠습니다. 주의가 M&A 이슈에 강하게 오르면서 다우지수 내에서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4% 넘는 강세 흐름을 나타냈고요. 소매 판매 종목 중에 대장주 역할을 하는 월마트 역시 4% 가까이 3.9%의 강세로 거래를 마감 지었습니다. 이 제약주의 반등의 힘도 컸습니다. 화이자가 3.7%, 머크사가 2% 넘는 강세였었고요.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역시 2% 넘는 강세였습니다. 대표적으로 IT 종목들 모두 좋았었는데요. 인텔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모두 2%에서 3%의 강세였습니다. S&P 500 섹터 내 업종별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 섹터에 걸쳐서 상승 랠리가 펼쳐졌습니다. 그 가운데서 반도체와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가 2.8% 오르면서 지수 랠리를 강하게 이끄는 모습이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산업재와 금융 그리고 자본재, 소매 판매 섹터 모두 2% 이상 강세로 마감 지었습니다. 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섹터도 1% 이상의 강세였습니다. 이어서 이날 특징주 점검해 보겠습니다. 다우지수 내에서 가장 강했던 종목 제너럴 일렉트릭스인데요. 이날 제너럴 일렉트릭이 유럽연합으로부터 프랑스 알스톰의 에너지 사업 부문 인수를 조건부로 승인받았다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주인은 124억 유로로 비용으로 이제 인수를 하게 될 텐데요. 그동안 프랑스 정부와 알스톰 주주들을 제외하고는 EU 쪽에서는 반대가 있었는데 이쪽에서 또 승인을 받게 되면서 앞으로 M&A 절차에 대한 기대감 강하게 반영됐습니다. 4% 가까이 오르면서 24.96달러의 거래를 마감 지었습니다.
이어서 반도체 종목 하나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스가 나스닥 지수 내에서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그 밖에도 샌디스크 등 반도체 종목도 일제히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요.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스는 2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감 강하게 반영됐고 아울러 JP 모건 체이스 쪽에서는 중립에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높여 잡았습니다. 목표 주가 역시 54달러 선으로 제시를 했는데요. 이 52주 최저가 수준이 얼마 전에 저점까지 내려갔었는데 그 부분이 37달러 선입니다. 오늘 장에서만 9% 가까이 오르면서 저점 대비 18%의 강세를 보여주는 모습이었고요. 7월 주가 수준까지 올라섰다는 점 특징적으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날 종가 44달러 47센트로 거래를 마감 지었습니다. 그 밖에 아마존에 대한 소식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징주 소식 외신 통해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네, 종목 주요 소식 외신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제너럴 일렉트릭이 크게 오르면서 이 우량주 전반적으로 끌어올리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인수합병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마켓워치 통해 함께 살펴보시죠. 현지 시간으로 어제 마켓워치에 따르면 이 유럽연합은 제너럴 일렉트릭의 프랑스 알스톰 에너지 사업 부문을 이 인수하는 것을 조건부 승인했다고 전해졌습니다. GE는 앞서 알스톰에 124억 유로를 주고 에너지 사업 부문을 인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프랑스 정부와 알스톰 주주들은 여기에 찬성을 했었지만 이 EU가 제동을 걸어서 8개월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특히 EU 당국은 가스터빈 시장의 독점을 우려하면서 인수에 제동을 걸었었는데요. GE가 알스톰을 인수하게 된다면 전 세계 발전용 가스터빈 시장의 50%를 넘게 장악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앞서 EU는 GE의 허니엘 인수를 승인하지 않아서 인수가 무산됐었던 뼈아픈 기억이 있는데요. 따라서 GE는 지난 7월에 EU의 알스톰 인수 계획과 관련해서 양보안을 제출하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현재 글로벌 가스터빈 시장은 4개의 회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독점의 위험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EU가 승인을 했다는 공식 소식이 전해지면 인수 절차에는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날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뉴욕 증시에서 GE의 주가는 3.96% 급등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기술주들이 전반적으로 우수했던 가운데 특히 아마존의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바로 아마존이 초저가 태블릿을 출시한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는 모습이었는데요. CNBC 통해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시죠. Amazon's $50 tablet could boost Prime memberships. 현지 시간으로 어제 CNBC에 따르면 아마존은 올 연말 이 쇼핑 시즌을 맞아서 $50짜리 6인치 태블릿 PC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50라면 우리나라 돈으로 6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인데요. 현재 아마존이 팔고 있는 기존 태블릿은 이 킨들 파이어의 반값밖에 되지 않는 금액이고요. 또한 현재 판매되고 있는 태블릿 PC 중 가장 저렴한 모델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태블릿 PC의 구체적인 스펙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가격 절감을 위해서 아이패드에 부착된 스테레오 스피커 대신에 모노 스피커가 사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물론 출시 전부터 비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앞서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자체 스마트폰인 파이어폰을 출시했지만 실패작이라는 혹평을 들었기 때문인데요. 월스트리트 저널 역시 소비자들이 무조건 싼 가격을 선호하는 것은 아니라며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파이어폰의 경우에는 예상보다 가격이 저렴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실제로 아마존의 파이어폰은 $649로 사양에 비해 가격이 저렴한 편이 아니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태블릿 PC는 가격이 확실히 저렴하고 또 아마존의 킨들 시리즈가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성공 가능성도 다분하다고 CNBC는 평가했습니다. 이 소식에 아마존의 주가는 3.72% 급등했습니다. 종목 주요 소식까지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종목별 외신 소식들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유럽 증시는 또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상품 환율 채권 시장 마감 상황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제커가 전해드립니다. 앞서 마감했던 유럽 증시는 이틀째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유로존의 성장률 호조 소식 그리고 중국 증시의 랠리 영향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주요국 증시 마감가입니다. 영국 푸치백 지수가 1.18% 추가적으로 올랐고요. 독일 닥스 지수가 1.6%의 강세, 프랑스 까크 지수 역시 1% 이상 올랐습니다.
이어서 상품시장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 증시 랠리에도 불구하고 중국 지표의 부진으로 수요 둔화 우려감 지속됐습니다. 0.2% 소폭 내리면서 45달러 수준 기록하는 모습이고요. 금값은 다음 주 FOMC 회의를 앞두고서 온스당 0.05% 소폭 내렸습니다. 곡물 가격은 대체로 반등한 가운데 옥수수 가격 역시 부실당 1% 넘게 오르면서 3달러 68센트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주요 지수입니다. 반도체 종목들 상당히 호조를 기록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에 따라 4.42% 급등 양상이 이어지면서 624포인트 선 기록했습니다. BDI 발틱 운임 지수는 추가적으로 밀리면서 3포인트 내린 873포인트 선으로 마감 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채권 시장입니다.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2원 80전 반락하면서 1,200원대를 기록했고요. 이 달러 인덱스는 간밤에 달러 흐름 약세에 0.37% 소폭 내렸고 마지막으로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전거래일보다 오른 2.18%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마감 동향 살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마감 동향까지 저희가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저희가 일부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그러면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토마토 잉쇼 2부 순서 잠시 후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